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로 등극이란 제목의 영국 BBC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의 역대 1위에 자신들이 지분이 많다고 보기에는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그야말로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키며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날짜 플리스페토르 순위에서도 이 영화는 순위에서 2위와 싱어롱 버전이 6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K-콘텐츠 해외 반응을 소개하면서 항상 지적했지만 과도하게 K-콘텐츠가 전세계 인기를 얻자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시청 시간을 단순하게 순위로 정했다면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값을 뷰라는 개념으로 순위 집계 방식에 도입해서 회차 실행 시간이 짧은 미드와 일본 애니가 갑자기 순위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재미가 없어도 탑10 순위에 오르는 괴기한 순위표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전세계 드라마들이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드라마의 퀄리티와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K-콘텐츠를 견제하기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K-콘텐츠의 프로모션 광고와 예고편을 올려주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들은 초반에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분 입소문으로 순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폭삭 소가스타와 과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번에 미국 콘텐츠로 분류되는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도 결과가 나오자 미국 영어권 시청자들이 이 영화에 대한 프로모션 광고와 예고편 홍보조차 없었다는데 경악을 하고 뒤늦게 넷플릭스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결국 넷플릭스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번에 시즌2로 돌아온 웬즈데이 시즌2와 같은 경우 엄청난 홍보 덕분에 초반 91개국 1위에 올랐지만 지금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4개국 1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규 K-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아무런 광고 프로모션이나 예고편도 없이 93개국 탑10 올킬을 하며 K-드라마의 입소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는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며 초반 미드와 일본 애니가 순위에 많이 오르며 스스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며 마치 미드와 일본 애니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본 애니가 탑10에 오르는 것도 줄어들고 미드 또한 다른 국가들의 드라마들에 밀려서 1위 드라마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번 K-POP 데몬 헌터스를 겪으며 넷플릭스는 깨달은 바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광고 프로모션을 해봤자 작품의 질이 높은 컨텐츠가 결과적으로는 입소문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K-POP 데몬 헌터스는 K-POP이 처음 전세계에 퍼질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자체의 입소문으로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레딧 게시판의 글과 댓글로 알 수 있는데 일단 BBC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K-POP 데몬 헌터스가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되어 차트가 뒤집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개봉한 이후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2억 3,600만 회 이상 시청되어 액션 코미디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차트 1위를 차지한 1년의 작품 중 가장 최근의 작품으로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이 영화의 노래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중 하나이며 이달 초와 이번 주에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K-POP 데몬 헌터스는 가상의 K-POP 걸그룹 헌트릭스의 모험을 따라갑니다. 밴드 헌트릭스의 세 멤버가 음악과 격투 기술을 활용해 인간을 악마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6월에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투덤 극장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초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영상과 밈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길을 끄는 애니메이션과 전통적 현대적 한국 문화의 묘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영화의 중독성 있는 K-POP 음악이었습니다. 사운드 트랙 프로듀서와 작곡가 중 일부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같은 그룹과 작업한 K-POP 업계 베테랑입니다. 이 영화의 한국계 캐나다인 공동감독인 매개강은 이전의 영화 음악이 정말 놀랍고 K-POP 팬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K-POP 공간에 제대로 들어맞기를 바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인기를 활용한 넷플릭스는 지난 주말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극장에서 K-POP 데모넌터스의 싱어론 버전을 개봉했습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싱어롱 버전을 전세계 자사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사운드 트랙에 수록된 많은 노래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톱10에 진입했으며 골드는 현재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트랙은 영화 속 헌트릭스의 숙적인 사자 보이스의 유어 아이돌과 함께 여러 차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는 미국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높은 차트 성적을 기록한 남녀 K-POP 그룹이 되었으며 실제 K-POP 거물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핫백에서 동시에 4개의 톱10 히트곡을 기록한 최초의 곡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편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조회수를 서로 올려놓았다고 우기는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서 우리는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에 무료 광고를 제공했습니다. 그 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레드 노티스였다고요. 정말 슬프네요. 레드 노티스는 내가 본 영화 중 유일하게 너무 나빠서 화가 난 영화. 흥행 수익이 약 2천만 달러에 달했고 극장 체인들은 싱어롱 형식의 영화 개봉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영화는 극장들이 사람들이 실제 티켓을 구매할 만한 작품을 찾으면서 이벤트 개봉 트렌드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K-POP 악마 그리고 헌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K-POP을 하는 악마, K-POP을 하는 헌터 그리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헌터와 악마가 있죠. 밈 때문에 봤는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어요. 이 서브레딧 덕분에 결국 영화를 보게 됐어요. K-POP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재밌게 봤어요. 물론입니다. 정말로 정말 멋진 영화이고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댓글들을 읽다 보니 아이들이 이 영화에 완전 푹 빠져 있더라고요. 댓글들은 다 우리 애가 계속 반복해서 봐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댓글들이었어요. 소니가 이걸 극장 개봉하지 않아서 망쳤어. 소니의 더 큰 실수는 넷플릭스에 대한 권리를 판매한 것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음악 장르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강력한 애니메이션 회사와 함께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엉터리 영화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직접 본 이유 중 3분의 1은 이 구독자분의 입소문 덕분이었는데 정말 끝내줬거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이 영상을 2억 3,600만 번이나 본 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보지도 않았을 테고 꽤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이 조회수 대부분이 내 딸일 것 같아요. 이것이 레드 노티스가 끼친 문화적 영향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역대 가장 많이 시청한 넷플릭스 영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화는 아마도 이 영화일 겁니다. 좋은 영화를 내놓으면 공짜 홍보 효과를 얻는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다니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화 전반부는 정말 재밌었어요. 후반부는 좀 부족했어요.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보다 루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마무리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아직 이 영화의 실제 광고나 상업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권리를 획득하는 데만 1억 2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광고를 얹습니다. 그런 다음 주말 동안 한정적으로 출시됩니다. 또한 두 속편 모두 흥행 수입이 1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광고해준 급여를 기다린다. 넷플릭스. 실제로는 하루에 6번씩 시청하는 어린이가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농담은 그만하고
고유 시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속도대로라면 조회수는 2억 5천만을 돌파할 것입니다. 2억 3,600만 명이 시청하고 저는 자랑스럽게도 그것을 보지 않은 77억 6,4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위해 그들은 많은 일을 해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그 조회수 중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만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내 조카가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지 알아? 거짓말 안하고 밈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결국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고마워. 김밥 얼굴 밈.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넷플릭스의 광고 프로모션과 대대적인 예고편 홍보도 없이 오직 입소문으로 K-POP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영화 드라마 통합 역대 1위라는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동안 오징어 게임 역대 1위를 교체하기 위해 부단히 미드에 프로모션 광고와 예고편을 쏟아 부었는데 또 다시 제목에 K-POP이 붙은 영화를 역대 1위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록 우리가 제작하지 않았지만 K-POP 소재의 영화가 역대 영화 1위,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역대 드라마 1위에 올라있다는 것은 한류가 전 세계에서 정점에 있다는 상징성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대 영화 1위도 역대 드라마 1위를 깰 수 있는 컨텐츠는 K 컨텐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